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 여러분들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세 분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 책임져 드리고 있습니다. 2부 시청하시면서 여러분께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여전히 활짝 열어 있는데요.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유튜브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2부에서 제공된 정보는 투자 펀드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이서수 진행이 누인가 역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번호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 이어서 2부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쉬어가는 동안의 시장 흐름은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현재 시세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먼저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지수에 대해서는 개장 이후에 고점 높여가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추가적으로 올라가지는 못하고 이는 좀 빠지는 상황입니다. 2784포인트까지 눌리면서 0.08%의 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개장 이후 기록했었던 고점에서 좀 밀리면서 현재 부근에선 7179포인트 선 0.19% 상승분만 지켜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로FX 보시죠. 유로FX 1.18달러 이탈 이후에 더욱더 가격대가 빠지네요. 1.17930달러 선으로 0.03% 소폭의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 같은 경우엔 1,300달러 이탈 이후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자, 회복한 이후에는요, 1,302달러까지 다시 올라오면서 하락폭을 꽤 많이 만회가 됐고요. 0.14% 약보합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 함께 보실까요?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요, 다시 66달러 회복과 동시에 66.31달러까지 올라오면서 꽤 큰 차이가 좀 난 상황입니다. 빠르게 상승으로 이어가면서 0.39% 상승세로 66.36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크루드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오늘 화요일 저녁으로 아침에는 이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뉴스들을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자, 일단 미국 증시 개장한 이후 현재 시장에서는 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부근에서는 좀 미미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자, 하지만 FOMC가 좀 남아있고 그 이후에는 또 ECB가 남아있는 만큼 이번 한 주 여러분들께서 시장 대응하시면서 고민도 많고 하루하루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라든지 시장에 대해서 방향성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나온 세 분의 마스터님이 여러분들 위에서 또 무료 방송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은요, 매일 밤 8시에서 11시까지 3시간 동안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들어오시면은요, 무료 방송을 통해서 실시간 리딩 방송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샵 0082번으로 문자로 접수를 해주시면, 신청해주시면요, 세 분의 마스터님의 유료 실시간 리딩 방송 체험할 수 있는 무료 체험권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쉬어가는 동안 시장 흐름에 대해서 좀 살펴드렸고, 앞서서 1부에서는 지수와 유로 FX에 대해서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이슈는 방금 전에 어제장에도 그랬습니다만 오늘장 좀 큰 변동성, 좀 시간 제한적인 부분 안에서의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크루드오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1부에서는 66달러가 이탈이 되면서 65.9 후반대 가격으로 좀 계속해서 움직였는데 이내 회복이 됐고요. 66.38까지 다시 슈팅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크루드오일에 대해서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루드오일 세 번째 이슈입니다. 들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네, 다양한 의견이 나왔을까요? 지금 업에 대해서는 골드서클 박진선 마스터님, 그리고 저, 그리고 추상 마스터님까지 업에 대한 의견 확인됐고요. 자, 그리고
헤르메스 마스터님 지금 관망에 대한 의견이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자, 크루드 오일은 다시 한번 70달러 초반에서 밀린 이후 다시 한번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현재 부근 가격대가 좀 애매한 가격대일까요? 헤르메스 마스터님 지금 관망을 들어주셨는데요. 먼저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뭐 일주일 내내 2주 전부터 계속적으로 횡보세를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아래쪽을 다졌다라는 의견으로 이제 업을 들어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뭐 근데 제 생각으로는 아직까지 지금 이제 뭐 흐름은 아직 잘 모르겠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모르면 모른다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은 이제 6월 20일 날 이제 오펙에서 이제 공식적인 의견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12일이죠. 근데 아직까지 시간이 한 일주일 이상 남아있고, 그 사이에서 뭐 미리 올라간다기보다는 지금 엇갈린 반응들이 나오고 있어요. 증산을 한다, 안 한다. 뭐 각국에서 뭐 어제 같은 경우는 갑자기 급등을 했던 부분이 이제 이라크에서 이제 증산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 뭐 의견이 나오면서 뭐 이제 1달러 정도 올라주는 모습들. 뭐 그런 것도 나오고, 뭐 다른 국가에서 뭐 안 한다, 뭐 한다 이런 것들 그때마다 이제 변동이 계속적으로 나왔거든요. 지금 정확하게 공식적인 의견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더 간다 안 간다 하기는 제 생각으로는 아직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관망을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매매를 할 수 없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차트를 보고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래쪽 라인에서는 제가 볼 때는 65달러 아래쪽으로 빼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일 같은 경우 아래쪽에서 계속적으로 받쳐주는 모습이 나왔었고, 일봉을 잠깐 보시면은 일봉상에서도 65달러 라인이 앞쪽에 이제 계속적으로 저항을 맞았던 라인들 벗겨내니까 지지력 받치면서 가는 라인이 됐어요. 계속적으로 일주일 내내 저번 주부터도 계속적으로 지지력을 보여줬고, 실제로도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으로는 빠지기 힘들겠지만 네. 위쪽으로도 또 제한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7달러인데요. 이제 오일 같은 경우 팁을 드리면 이제 심리적 저항 지지선이 항상 00이 붙을 때마다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뭐 65.00, 뭐 67.00, 뭐 70.00,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보면 되는데, 뭐 그 중에서도 이제 65달러 그리고 67달러 이 사이에서 굉장히 아직 흐름이 이제 20일 전까지는 뭐 이제 공식적인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중간쯤에 위치한 위치이기 때문에 섣불리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뭐 간다 안 간다 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자리다. 실제로도 뭐 그간의 5일 매매를 뭐 저번 주부터 쭉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등락이 큽니다. 네. 폭도 굉장히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뭐 자칫 이제 뭐 빠른 매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수익을 볼 수 있겠지만, 뭐 대처가 좀 느리시다거나 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뭐 대처 못하고 손절만 나가버리는 뭐 그런 매매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기까지 20일 날 뭐 얘기하는 거 오펙에서 공식적인 내용이 나올 때까지는 어느 정도 관망을 하고, 그 다음 흐름을 보고 나서 접근을 하는 게, 방향성은 그때 뭐 길게 보는 시각은 뭐 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관망을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헤르메스 마스터님의 의견 들어보는데요. 일단 위아래 쪽으로 좀 제한적인 움직임 안에서, 가격대 안에서 움직일 것이다라는 의견입니다. 오펙 회의까지 다음 주 금요일까지 좀 결과가 워낙 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말씀해 주셨던 가격대에서 좀 제한적인 횡보세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망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이런 움직임 속에서는 오히려 조금 더 좀 손실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크기 때문에 좀 관망에 대한 의견을 먼저 들어본 상황인데요. 자, 지금 66.37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상 마스터님은 업에 대한 의견이 확인이 된 상황인데, 자, 지금 66.40달러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현재 부근에서 이 가격대에서 업이 가능할까요? 어떠실까요? 예, 저는 일단은 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방송인 30일날, 5월 30일날 방송을 한 내용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때 했던 멘트는 장이 급격하게 하락을 했고 지금 가격에서 바로 반등은 나올 수가 없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장이 크게 하락을 하고 다시 반등을 하려고는, 반등이나 혹은 추가 하락이 있으려면 충분한 힘이 축적되고 큰 손들의 포지션을 다시 재구축하는 데까지 상당 기간의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제가 통상 1, 2주 이상의 시간이 요구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오늘이 딱 그 2주 되는 시기입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일단은 차트를 조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은
6월 2일부터 지금 박스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스가 정확하게 위, 아래, 하단, 상단부에 지지랑 저항이 선명하게 그어져 있습니다. 대략 150포인트짜리 박스가 형성되어 있고요. 제가 저희 그 방송 들으시는 시청자분들께는 제가 정확하게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문자 발송을 해드렸는데요. 그 문자 발송의 진입과 청산 자리를 제가 정확하게 잡아드렸습니다. 그 기준이 지금 보이시는 이 박스를 바탕으로 돌파를 못하고 무너지는 지점이 보이면 바로 그 자리에서 어김없이 매도를 잡고, 그리고 바닥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오는 자리가 보이면 그 자리에서 바로 매수를 잡는 전략으로 매매를 해서 굉장히 높은 수익을 올렸는데요. 지금 저는 이 지점이 오늘 오후 5시에 깨졌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오후 5시 보면은 5시 지점이 66.58 지점을 돌파를 하면서 그동안 지난 일단은 2주 가까이 지속돼 왔던 이 박스를 첫 돌파가 나왔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박스를 한 번에 뚫고 올라가는 경우는 정말 힘이 강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지금 박스 저항을 실패를 하고 지금 다시 2차 도전이 나오고 있는 지점인데요. 저는 오늘 상승을 만약 본다면은 66.55 지점을 돌파하고 이 부분에서 가격이 충분히 힘을 받고 다시 박스 안으로 가격이 들어가지 않는다면은 아마 추가 상승 68 그 이상으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는 게 일단 기술적인 분석의 가장 큰 부분이고요. 시장에 대한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의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지금 미국은 일단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금리 인상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플레이션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저번에도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오일은 모든 상품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가격입니다. 오일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모든 물가가 주저앉습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원하는 만큼, 연준이 원하는 만큼 수치가 나오지 못할 것이고, 그럴 경우 금리 인상은 생각처럼 진행이 되기 어려울 겁니다. 이런 점이 일단 지속되기 때문에 미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유가가 상승하는 쪽으로 일단 끌고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일단은 간주하고 있고요. 지금 이번에 이라크가 일단 증산이 나왔는데 미국이 일단은 적극적으로 비난을 하는 부분도 역시 유가 하락에 일단은 부채질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 일단 강력하게 규제를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부분이 일단 예상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먼저 업에 대한 의견 주상 마스터님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있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까지도 함께 좀 짚어주셨는데요. 자, 이어서 박진서 마스터님도 같은 업이시죠? 네. 네. 저도 업을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또 원하는 게 유가 상승이 있고, 또 이제 11월이니까 지방 선거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우선 표를 또 의식할 수밖에 없는데, 다만, 요번에 제가 좀 간과한 부분이 뭐냐면은, 저는 국제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에, 푸틴이 표로 차르 남방 정책을 계속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이란이나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보통 러시아에 있는 무기 부분 한 80%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점유율이 러시아 무기를. 근데 최근에 수호이 전투기를 푸틴 대통령이나 그리고 러시아에 있는 첩보가 있지 않습니까? SRA라고 KGB 전신 대회 그런 부분에서 또 아랍 국가를 스니파를 또 무기 지원을 하자마자 바로 이제 오일이 $70 깨지면서 엄청나게 좀 또 한 1000틱 가량 또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국제적 정세를 잘 보셔야 되는데, 특히 푸틴에 있는 지금 조금 또 조용한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염두해야 되고, 만약 그럴 경우에는 또 미국 같은 경우에서 치킨 게임을 러시아를 견제하고 치킨 게임을 바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또, 푸틴 대통령이나, SRA, 그런 쪽에서 조용하고 하니까, 좀 더, 바닥 다지기로 보고, 미국도 원하는 게 셰일가스 있는
계속 영업이익 창출을 하는 걸 원하고 있으니까 뭐 지금은 2주 정도 이렇게 주상 마스터님처럼 2주 정도 이렇게 급하락하면은 이런 바닥다지로 하면은 보편적으로는 68달러까지는 우선은 안착하고 며칠 후에 또 나오지 않습니까? 뭐 감산인지 뭐 증산인지 뭐 그런 것 때까지는 한 68달러까지는 충분하게 갈 거라고 봅니다. 단 대외적인 거는 있습니다. 러시아에 있는 순위파 있는 무기 수치라든지 뭐 그런 아랍 국가에 대한 그런 지원 정책이 나왔을 경우에는 미국이 바로 압박 프레스로 치킨 게임으로 바로 전환할 수 있다. 네, 그건 염두에 두셔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전제 조건이 깔렸지만 일단 앞으로는 68달러까지에 대한 상승세를 좀 함께 가격대 설정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외신 쪽의 크루드 오일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나은 캐스터 연결되어 있나요? 네, 박나경입니다. 네. 네, 지금 오일 가격은요, 지금 이제 역시나 큰 회의를 앞두고 조금 이제 소폭의 오름세와 또 내림세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 소폭을 하고 있다가 지금 역시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스권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관망의 의견을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제 오펙의 그 월간 리포트에 따르면 역시나 이 오일 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을 시사한다. 즉 지금 현재 이 회의를 앞두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한 불확실성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섹서뱅크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주 동안의 박스권의 가격대를 앞으로 회의를 앞두고도 이어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일 시장의 이렇게 주요 변동의 원인은 아무래도 오펙 회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오펙은요, 아무래도 증산을 확실시 되고 있고, 또 미국의 셰일 오일 역시나 내일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생산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펙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멘텀을 지금 현재 상실하고 있고, 올해 하반기에 불확실성이 최고조로 전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란 제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이제 하반기, 특히 11월까지 유예 기간이죠. 그 이후부터는 발의가 될 것으로 보면서 날짜가 가까울수록 시장의 변동성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가격에 또 주요한 책임을 져야 될 오펙이 아무래도 현재보다 적어도 100만 배럴 이상은 증산해야 될 책임감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반대 의견이 있는데요. 이 두 번째로 오펙 국가 중에서 많은 오일을 생산하고 있는 이라크의 경우 지금 희망 가격대에 오펙이 담합한 감산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 가격에 대한 형성 때문이었죠. 이 가격의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산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이라크에서는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사우디를 비롯한 또 러시아, 오펙 국가들은 계속해서 아무래도 연말 정도에는 이 확실하게 증산을 목표로 계속해서 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6월 지금 오펙 회의를 앞둔 만큼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박스권의 가격대 그리고 소폭의 오름세와 내림세를 반복하는 변동성이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면서 큰 변화는 아무래도 그 회의 이후에 좀 목격이 될 것 같고 전문가들의 다수 의견 역시 관망의 의견이어서 저 역시도 관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오늘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는 외신 쪽에서는 관망에 대한 의견까지 박나은 캐스터 통해서 전달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다양한 전략 함께 의견을 나눠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일단 크루드 오일은 일단 내일 수요일장인데, 수요일장, 내일장에 대해서는 지방선거로 인해서 휴방에 들어갑니다. 자, 아쉽게도 2주 연속 원유 재고 발표를 함께 하지 못해서 신세계 안에서도 좀 아쉬운 상황인데, 하지만 다음 주에는 꼭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 질문을 보내주고 계세요. 문자로 저희 애청자님이 보내주신 것 같아요. 끝자리 2605님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내일 있을 원유 재고 발표 예측 부탁드립니다. 라고. 자, 하루 전에 참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 세 분께는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원유 재고 발표가 아닐까 싶은데, 자, 일단 원유 재고 발표에 대해서는 뭐 그 전부터 뭐 재고는 줄어들었지만 그 안에 휘발유라든지 정제유가 좀 증가해서 오히려 다시 가격대가 또 빠지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 지난주에서는 뭐 재고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산량 때문에 이런 우려감이 계속적으로 재고보다는 생산량에 대한 우려가 계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박진서 마스터님부터 먼저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내일 원유 재고 발표를 좀 전친다기보다는 재고 발표에 따른 가격대 설정 좀 어떻게 보시면 좋을까요? 참 난감한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 좀 채택 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채택 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자, 이게 답변이실까요? 저는 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예. 노코멘트. 그렇다면은 내일장에 궁금하신 분들은 무료 방송 들어가면 될까요? 네, 들어오십시오. 내일장 여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청자분께서 문자 보낸 시청자분은 지금 박진서 마스터님은 방송 안에서 좀 노코멘트시고 내일장 실시간 리딩 방송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합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헤라이스 마스터님의 의견이 궁금한데요. 네. 저는 계속적으로 방송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발표 직전에 예측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의미한 겁니다. 왜냐면은 뭐 재고가 지금 예상으로는 좀 줄어든다라고 나와 있는데, 역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늘 수도 있고 맞아요.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저번에도 전략을 보여드린 게 그래서 위아래 걸고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도 했었는데, 맞아요. 뭐 지금 당장 뭐 올라갈지 말지 해서 찍어놓고 내일 기다리시겠다, 뭐 굉장히 위험한 매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무료 방송을 또 계속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 시간대에 오셔가지고 차라리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발표가 떨어진 이후에 따라 들어가도 수익 충분히 내거든요. 뭐 그런 매매를 또 보실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에서는 또 저희가 진행하는 무료 방송 참고해 보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나 뭐 항상 실시간으로 5분 전, 10분 전에도 사실 우리가 또 예측을 해서 매매를 한다기보다는 이런 분석 안에서 가격대 좀 설정을 도와드리고 그에 맞춤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대응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좀 참고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보내주신 시청자분께서는 내일장 저희 방송 쉬어가기 때문에 오늘 세 분의 마스터님께 항상 원유 재고 발표 물어봤기 때문에 그 부분 질문 주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라고 조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주상 마스터님은 어떤 답변을 좀 이 시청자분께 드리실 건가요? 네. 예. 네. 일단은 지금 저도 질문이 조금 난해합니다. 예. 솔직히 이 질문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예측량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솔직히 저는 요거는 예측량 자체가 조금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내용을 좀 정리를 하자면은 제가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장기 지금 2주짜리 박스를 이렇게 사선을 그리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이 박스 구간을 탈출하는 방향으로 따라가는 추격 매매가 훨씬 더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재고량에 너무 집중을 하시다 보면은 실질적인 매매를 하실 때 재고량에 집중을 하다가 오히려 역으로 크게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시장에 대한 펀더멘탈적인 분위기와 그거에 맞는 재고량 수치가 나왔을 때 그 가격이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단순히 재고량 수치만 가지고는 가격을 논하고 그리고 수익을 내는 데는 좀 괴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저는 내일 재고량에 대한 부분을 예측을 해서 매매를 하기보다는 세운 전략인 본인이 세우신 전략에 충실하게 매매를 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만 지금 위아래 상단으로 150틱짜리 지금 박스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박스를 벗어나는 지점마다 따라다니는 추격 매매가 굉장히 더 수익을 내는데 유리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앞서서 크루드오일에 대해서 의견을 함께 전달해진 부분에서 또 원유 재고량에 대한 그런 참고 말씀까지 추가적으로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일단 재고량 자체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은 더 중요한 전략을 놓칠 수도 있고 흐름을 따라가실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 도와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이슈 골드로 먼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요, 어제장에도 $1,300 전후로 좀 흐름이 예상이 됐었는데, 자, 오늘장은 다시 $1,300
$1,302.1달러, 회복된 이후에 1,302.1달러 선. 워낙 최근에 좀 오랜 시간 동안 같은 가격대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지금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요. 박진선 마스터님과 헤르메스 마스터님 관망 들어주셨고, 저는 업이고요. 그리고 주상 마스터님이 지금 다운에 대한 의견이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자, 지금 골드만큼이나 사실 골드 어제장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앞으로 있을 이슈라든지 현재 오늘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이슈가 조금 크게 걸려 있었지만 움직일 만한 그런 매력도가 최근에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두 분이 관망을 들어주셨고, 자, 일단 주상 마스터님 먼저 좀 들어보고 싶은데, 주상 마스터님 지금 다운을 들어주셨잖아요. 골드에 대해서요. 예. 네. 골드에 대해서 제가 일단은 다운을 잡은 이유는 지금 미국 증시가 굉장히 지금 방향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일단은 지금 단기적인 트레이딩적인 입장에서는 저 역시 일단 관망입니다만, 네. 중장기적인 트렌드는 지금 내려가는 아직 하방에 대한 추세가 끝났다라고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격은 일단 지속적으로 밀릴 확률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래에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인 위아래 역시 똑같습니다. 제가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5일 같은 경우는 위아래 150틱을 놓고 일단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골드 같은 경우는 지금 대략 90대에서 80틱을 가격을 놓고 위아래 계속 가격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는 골드가 보면은 가격이 서서히 밑으로 내려오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역시 골드 같은 경우는 지금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이어서 FOMC 회의 직후 잠재적인 시장에 대해서 쇼크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점점 다 사라진다면은 저는 일단은 골드 가격은 조금 더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골드에 대해서는 좀 관망에 대한 부분도 역시나 좀 동의하시는 부분이긴 하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길게 바라봤을 때는 하락 추세가 여전히 이어져 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요, 어제장도 같은 가격대의 움직임이었었던 것 같은데, 헤르메스 마스터님 지금 현재 본 관망 언제까지 좀 이어갈 수 있을까요? 역시나 중요시되는 지금 이슈인 FOMC 회의와 ECB 출구 전략에 대해서 어떤 방향이 갈피가 잡힌다라고 했을 때 좀 추가적으로 지금의 박스권을 뚫고 위든 아래든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분봉 30분봉 보시면은 2주 정도 동안 계속적으로 위아래만 치고 등락이 나오면서 변동성은 크지만 방향은 못 잡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이제 달러의 골드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무역 전쟁에 대한 얘기들, 무역 회담에 대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얘기들, 이것도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이제 북미 정상회담, 이것도 영향을 미치고,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이제 이탈렉시트 얘기도 나왔었죠. 그 얘기도 영향을 미치고요. 다방면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좀 엇갈린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갈피를 못 잡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굉장히 혼재된 상황 속이고 아직 정리가 안 됐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번 주는 빅 이벤트가 있다. 이거 보기 전까지는 관망세가 나올 확률이 가장 높은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드야말로 어느 정도 방향을 보기보다도 관망을 했다가 나가시는 편이 낫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어요. 차트를 보시더라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차트 보고 말씀드릴게요. 일봉상에서는 계속적으로 아래쪽 지지력 보여주면서 있는 라인인데 빼지도 않고 올리지도 않고, 일봉 보시면은 굉장히 위아래 이제 뾰족뾰족하게 튀어나온 도지 형태로 거의 한 달 동안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큰 폭의 변화가 없어요. 위로 올리는 것도 아니고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시황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그게 반영된 결과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겠다라는 분들에 대한 전략을 좀 드릴게요. 이제 만약에 골드를 그래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략을 드리면은, 그래도 길게 보고 어디로 방향으로 간다, 지금은 그건 시기상조다. 그렇기 때문에 위아래 박스를 잡고 차라리 접근하시는 게 오히려 유효한 전략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1305달러,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1298달러, 이 사이에서 계속 박스를 그리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우리 함께 하시는 가족분들 리딩을 했을 때는 항상 위쪽에 이제 1305와 아래쪽 1298을 보고 나서 아래쪽 지지력 보여주면은 찍는다고 해서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쵸. 예를 들어 1298을 찍었다 라고 했을 때는요, 거기서 적어도 15스틱 올려주는 모습 나오면은 그때 따라 들어가는 전략을 썼거든요. 위쪽에서는 1305 라인,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점 닿았을 때 뭐 바로 찍었다고 빠졌겠거니 뭐 돌파하고 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15틱 이하로 빠진다라고 했을 때 매도 전략을 택했습니다. 뭐 이런 것처럼 지금 박스를 그리고 있다는 가정하에는 아래와 위에 박스를 노려서 이제 매매를 할 수 있는 것을 좀 구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 이제 뭐 내일 모레면 바로 이제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네. 뭐 그때까지는 유효한 전략이지 그 이후에는 또 추가적으로 바뀔 수 있다. 뭐 시황 같은 부분과 전략적인 부분은 항상 시장에 맞게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뭐 전반적으로는 관망의 의견, 횡보 안에 갇혀 있다라는 의견으로 관망을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제한적인 가격대다라는 말씀으로 관망에 대한 설명 드렸는데요. 위쪽으로 1,305달러와 하방 쪽으로 1,298달러 사이에 이런 제한적인 움직임 박스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도와드렸는데 단 이 가격대에 대해서는 시황적인 부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 FOMC 맞춰서 그 안에서 좀 제한적으로 적용을 하시고 그 이후에는 또 다른 가격대와 또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박진석 마스터님, 골든서클 박진석 마스터님도 관망 들으셨잖아요. 네, 저도 뭐 네. 지금은 작은 그 횡보 구간의 박스권으로 저는 생각하고요. 이틀 후에 또 빅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뭐 아까 헤르메스 마스터님이 얘기했듯이 빅 이슈를 우선 보고 대응해도 늦지 않다. 다만 지금 제가 조금 꺼림직한 게 지금 제가 지금 IS가 러시아에 대해 좀 선전포고를 했거든요. 월드컵 경기장이나 폭파라든지 지하철 폭파라든지 항공기 폭파라든지 IS나 체첸 반군에 의한 그런 선전포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영국에 있는 첩보기가 M16, 모사드, 이스라엘 모사드, 러시아 SRA, 미국 CIA로 공조 수사가 좀 되겠지만 대체적으로 IS가 선전 포고를 했을 때 대체적으로 한 80% 90%를 실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월드컵 기간에서는 좀 조심을 하자.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면 유튜브나 그런 데서 선전 포고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무시는 할 수 없다. 왜 그러면 일시적으로 러시아 같은 국가는 테러를 해도 모든 게 협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러가 한번 나면은 일시적으로 큰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첩보기관에서 그런 입수를 한 거는 그래도 신뢰성도 있고 IS도 그런 데서 선전포고를 했기 때문에 그런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에 있는 자국이나 우크라이나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러시아 연방 같은 경우는 무슬림이 한 35%를 차지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간과는 할 수 없다. 예, 월드컵 경기했을 때 좀 조심하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있을 러시아 월드컵도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이슈 골드에 대해서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외신 쪽에서는 또 어떤 의견일지 골드에 대해서 좀 궁금한 상황인데요. 자, 지금 골드가 앞서서 세 분의 마스터님 말씀해 주신 가격대라든지 전략적인 부분을 생각했을 때 제한적인 상황까지 좀 정리가 좀 공통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살짝 좀 밀리네요. 1,301.9달러 선으로 0.19% 하락세로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어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300달러 초반과 1,290달러 후반에서의 제한적인 움직임이었고요. 오늘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외신 쪽에서는 어떤 의견이 나올까요? 박나영 캐스터 연결됐나요? 네, 박나영입니다. 네, 골드 가격 지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골드는요, 이 달러 강세와 또 긍정적인 북미 회담의 종료, 그리고 또 연준의 금리 인상 예상 속에서 지금 약간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ANG의 또 전망에 따르면요, 달러가 바로 골드에게 있어서 지정학적 위험보다는 가격에 더 영향을 많이 끼치는 요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여러 가지 이제 통화정책 회의들을 앞두고 단기적으로는 달러 자체가 가장 큰 금 가격의 견인 요인일 것이다라고 역시나 같이 전망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하이닉스에서는 또 지정학적 위험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고 FOMC가 가장 중요한 가격적인 요인이다라고 역시나 다른 전문가들 혹은 기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FOMC뿐만 아니라 유럽 중앙은행 그리고 일본 중앙은행의 회의에도 주목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MKSS의 그 전망이 좀 이제 눈에 띄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주가 빅 이벤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골드 가격이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1,300에서 1,305달러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1,290달러가 주요 지지선이 될 것이다라고 그 전문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골드 가격은요, 아무래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보다는 주변의 요인들, 특히나 달러 가격의 영향을 많이 받는 요소이기 때문에 특히 이번 요즘과 같은 빅 이벤트들 하지만 이제 정치적인 이슈는 빼고요.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금리라든가 통화 정책 결정 등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면서 당분간 단기적으로 하락세를 좀 면치 못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저 역시도 하락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골드에 대해서는 하락 의견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골드 같은 경우에 외신 쪽에서도 여전히 계속적으로 움직일 요인에 대해서는 달러에 대한 요인을 꼽아보면서요. 앞으로 하락에 대한 상황까지도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 마지막 이슈 골드까지 점검을 도와드렸는데요. 현재 시각 11시 36분 지나면서 오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지 1시간이 지나간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시장 흐름 시세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먼저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 먼저 볼까요? 자, S&P 500은 추가적으로 상승 이후에 밀린 다음에는 계속적으로 가격대가 큰 움직임이 없네요. 2,784포인트 선으로 0.07% 보합권 움직임이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밀린 이후에 추가적으로 반등은 하지 못하네요. 7,181.25포인트 선으로 0.22% 상승세고요. 자, 그리고 유로FX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1.18달러에서 이탈된 이후에 회복하지 못하고 1.17900달러까지 밀리면서 이제는 보합권 움직임입니다. 자, 그리고 골드 방금 전에 살펴드렸죠. 골드 같은 경우에는 1,302.8달러 선으로 초반대 가격 가리키고 있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 다시 한번 보시죠. 크루드오일 오늘 좀 센데요. 66.50까지 올라오면서 66달러 중반대까지 지금 터치합니다. 0.65%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크루드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다른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 않고요. 유로FX도 1.18달러 밀린 이후에 계속적으로 소폭 더 밀리면서 보합권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요, 65달러 후반대에서 반등한 이후에 66달러 중반대까지 현재 부근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어서 여러분께서 접수해주신 상담 내용 함께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일단 오늘은 유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전략을 세워드렸지만 파운드 쪽에서도 속보가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일단 파운드는 오늘장에서는 유로와는 좀 상반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영국의 실업률 발표 직후 상승폭이 좀 축소됐다라는 속보이고요. 자, 이 뉴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쪽에서는 고용은 늘었지만 임금 상승은 둔화된 이런 좀 흐름이 엇갈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현재 브리티시 파운드 현재 가격대 다시 한번 살펴드리고 세 분에게 파운드에 대해서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리티시 파운드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지금 이틀 연속 하락한 이후에 현재 부근에서 추가적으로 밀리고 있네요. 1.3362선으로 0.17%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업률 발표 직후에 상승폭이 좀 축소된 상황이고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임금 상승률이 좀 둔화된 탓에 이 부분에 있어 좀 주춤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브리티시 파운드 일단 통화입니다. 박진서 마스터님, 오늘 통화에 대해서 강력 어필을 해주셨기 때문에 브리티시 파운드에 대해서 자,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요번에 FOMC나 그 22 저는 그거를 딱 보고 저는 그 파운드는 거기에서 마지막 휘소라고 생각하고 저는 강력 그날 이후 매수 관점으로 해서 롱 전략으로 저는 끌고 가겠습니다. 이유는 유로 롱 매수 전략으로. 왜 이유는 트럼프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캐나다나 멕시코는 많이 찍혔지 않습니까? 저 남미도 많이 찍혔고, 네, 유럽도 많이 찍혔고, 러시아도 많이 찍혔는데, 특히 그 영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되게 많이 우호적인 관계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그 트럼프에 있는 정책을 많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항상 많이 동조하고
코멘트도 뭐 영국 총리다 이야기를 했을 때 상당히 동조를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아까 실업률은 뭐 좋게 나왔지만 아까 뭐더라 임금 상승이 뭐 그렇겠지만 전체적으로 영국은 올해 안에는 꼭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주택 가격 지수나 물가 지수나 소비자 물가 지수 뭐 그 임금 그런 임금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무조건 영국은 금리 인상 기조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후 장기적으로는 요번만 소나기만 피하고 소나기 이후에는 저는 강력 매수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는 좀 롱 접근으로, 장기적으로 주택 가격 지수나 뭐 전체적으로 이랬을 때 저는 통화 중에서는 저는 그건 아직까지는 변화 없습니다. 영국 파운드랑 뉴질랜드 달러랑 캐나다 달러는 저는 그 통화는 상대적으로 저는 저평가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요번에 뭐 달러가 저는 그때도 한 2주 전가 또 나왔지 않습니까? 달러는 95달러가 저는 맥시멈이라고 저는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거기 요번에 금리 인상에서 마지막 힙스했을 때 저는 파운드랑 뉴질랜드 달러 캐나다 달러 같은 경우는 좀 농 전략을 구사를 해가지고 너무 저평가됐습니다. 이거 임금 상승률 뭐 기조라든지 뭐 주택 가격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 지수 전체적인 뭐 그런 펀더멘탈적으로 저는 무조건 저평가됐다고 보기 때문에 95달러 뭐 근처만 오면은 달러 있으면 하면은 저는 그냥 몇 달 홀딩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개월 정도. 알겠습니다. 브리티시 파운드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매수적인 관점 말씀 도와드렸고요. 헤르메스 마스터님은 브리티시 파운드 어떻게 보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금까지 최근에 나온 지표들이 굉장히 좋지가 않았어요. 뭐 실업 관련 이제 뭐 고용 관련 지표도 굉장히 예상보다 안 좋게 나왔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볼 때는 이게 뭐 좋은 영향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고점을 한번 찍은 이후에도 3일 연속, 이틀 연속 빠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통화가 좀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래도 좀 받쳐주는 경제 지표들이 나와줘야지 좀 강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좀 안 나온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게다가, 지금 횡보세이긴 하지만 좀 빠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지표 영향을 받아서 빠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이거를 좀 어느 정도 회복해서 좀 강하게 가기 위해서는 영국 정부 쪽에서 아니면 영국 중앙은행 쪽에서 새로운 전략이 나왔을 때 추가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상 마스터님의 파운드 의견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파운드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박진서 대표님하고는 좀 다른 방향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 지금 고용 지표를 보면은 고용 인원은 늘었으나 임금이 오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맥도널드 잡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일용직 쪽으로 미국에서 이제 서브프라임 직후에 많이 논란이 됐었던 일인데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월마트나 질적으로 뛰어난 일자리를 창출한 것이 아니라 일용직의 일자리를 일시적으로 창출을 해서 고용지표를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좋게 보이게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질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발생하지 못했을 때 이런 현상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임금 상승이 추가로 연결되지 못했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제대로 유발되고 있지 못하다는 거에 반증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역시 고용 인원은 늘었으나 임금 역시 늘지 못했다. 이거 역시도 일용직 쪽으로 그러니까 수준이 질이 떨어지는 일자리만 늘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했다는 거에 반증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박진서 마스터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미국 정책에 일단은 순응하고 있다. 그 부분은 굉장히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도 이미 유럽연합에서도 탈퇴한 상태이고 그리고 이제 독자적인 노선을 가는 입장에서 미국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면에서는 미국하고 같은 길을 걸어간다는 점에서 미국하고의 분쟁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영국의 현재 상황을 본다면 그렇게 긍정적이진 못합니다. 그동안 영국의 일자리를 많이 지탱했던 큰 이유를 보면은 유럽연합의 어떤 금융의 중심지라던가 유럽연합의 이제
관세 회피를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영국에 진출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효과를 이제 모두 다 누리는 후광 효과가 모두 사라진 상태이고, 제조업이 이 상황에서 제조업마저 무너진다면은 저는 영국이 미래가 그렇게 썩 밝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에서 탈퇴 이후 영국 같은 경우는 금융의 중심지라는 과거에 칭송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영국에서 많은 금융직 종사자들이 다시 유럽연합으로 본부를 옮기는 등 유럽에서 많은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 지금 이런 현상의 반증인데요. 특히 지금 가장 중요한 임금이 늘지 못했다. 인플레이션이 지금 충분히 유발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본다면은 영국의 파운드는 단기로 본다면은 단기적으로는 저는 오를 수 있는 조짐은 좀 없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일단은 놓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봉 차트 기준으로 보면은 자, 5월 30일 날 1.32.15 저점을 찍었습니다. 저는 이 지점 한 번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당장 매수를 잡기에는 조금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단 부분에 충분한 지지를 받쳐주고 지금 1차 고점인 1.3477 이 지점이 다시 일단은 돌파하는 시점이 왔을 때 그때 상승을 한번 누려보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나. 아직까지는 지금 매수를 보기에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닐까라고 일단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매수로 보기에는 시기상조가 아닐까라는 그런 말씀까지 브리티시 파운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 관계상 지금 파운드까지만 점검을 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내일은 지방선거로 인해서 신생인 하루 쉬어갑니다. 목요일장에 좀 찾아뵙게 되겠는데요. 아쉽게도 내일장 함께하지 못해 좀 아쉽지만 세부대 맞선님 무료 방송과 그리고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서 함께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세 분 좀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먼저 박진선 맞선님 오늘장 어떠셨을까요? 예, 오늘 계속 저는 추세를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뜻한 바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또 천연가스도 계속 올라가고 저 뜻한 바대로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이 행복한 기운 다음 주에도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헤르메스 마스터님도 오늘 어떠셨을까요? 항상 좀 화끈한 시향을 전해드리면 좋은데 큰 빅 이슈가 있다 보니까 저는 오늘 관망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 좀 전망을 확실하게 드려서 같이 매매도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시장이 시장이니만큼 그게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시장 분위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그 흐름에 맞춰서 이제 결과 보시고 나서 매매할 수 있는 거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무료 방송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이제 실시간 매매 같은 경우는 하루에 이제 저녁 시간 참여하셔가지고 10만원, 20만원이든 벌어갈 수 있는 매매는 하실 수 있다. 그런 매매도 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하니까 오셔서 참여해보시면은 좋은 매매 전략도 얻어가실 거라고 봅니다. 참여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주상 마스터님도 오늘 어떠셨는지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예, 요즘 일단은 빅 이벤트가 이슈에 있는 상황이어서 시장 자체 흐름이 가격이 갔다가 되돌아오고 이런 굉장히 박스권 장세의 흐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목 자체도 보면은 많이 박스권 장세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시점일수록 박스권 장세에 맞는 전략을 집중적으로 너무 대응을 하다 보면 진짜 큰 추세를 못 먹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항상 매매를 하실 때 장기 차트를 같이 열어서 확인을 하시면서 단기 차트를 매매를 하시는 분이더라도 중장기에 큰 100틱, 200틱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장기 차트를 보고 꾸준한 매매를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요즘 많이 힘든 장세입니다. 다들 기운 내셔서 좋은 성과 거두시길 바랍니다. 예, 화이팅!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힘찬 마무리로 주상 마스터님이 이렇게 기운 넣어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세 분의 마스터님 이런 기운 얻으시고 좋은 전략으로 좀 매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 분의 마스터님 정말 오랜만에 오셨는데요. 세 분의 마스터님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 밤 8시에서 11시 무료 방송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서울뮤직TV 썬플러스에 들어오시면은 세 분의 무료 방송 8시에서 11시까지 저녁에 열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고요. 자, 그리고 샵 008 2번
실시간으로 세 분의 마스터님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문자 보내주셔서 실시간 리딩 방송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무료 체험권도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2시간 동안 알찬 내용 함께 전달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저희가 2시간 동안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목요일장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